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세요. 피부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피부로 돌아오기는 어려워집니다. 여자분들의 홍조로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 한 70~80%는 수족 냉증이 동반이 되세요. 생리 문제 동반이 되고. 자, 오늘은 홍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홍조를 제가 치료를 하면서 단계를 나눠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단계는 아니고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4단계 정도로 단계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조라는 거는 얼굴이 붉어지는 거를 홍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다 누구나 어떤 상황일 때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온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얼굴이 조금 빨갛다가 돌아와요. 그거는 홍조라고는 안 하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약간 이제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온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하면서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말초 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쪽이 당연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피가 조금 쏠리니까 좀 빨개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빨개지고 좀 더 오래 가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홍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면 홍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이제 4단계 정도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얼굴이 빨개지는 것보다 조금 더 빨개지고 조금 더 오래 가고, 이거는 사실은 병적이라 보긴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스스로 자각이 되고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이제 예민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좀 교감신경 자체가 많이 항진돼 가지고 보통 남 앞에 설 때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한다거나 온도 변화에 조금 더 심하게 반응을 하는 단계 정도인 거예요. 대부분 이러신 분들은 조금 열이 많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혈관이 조금 확장될 때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럴 때 좀 더 빨개지고, 물론 이제 열 많은 사람은 평소에도 얼굴이 좀 뻘개요. 요런 데 보면 이렇게 뻘건 사람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붉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붉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솔직히 병이라 보긴 어렵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제 뭐 술을 마셨니 아니면 니 화가 났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혈관에까지 문제가 발생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열을 조절해주는 약이나 이런 치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중에서도 표피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평소에 이제 좀 세안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각질을 좀 제거를 한다거나 목욕탕을 뭐 자주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표피층이 얇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뭐 심한 사람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표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이때는 혈관이 확장된, 우리가 보통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의 홍조를 말을 해요. 보통 이때는 혈관 자체가 아예 늘어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피가 조금 더 고여있어서 평소에도 톤이 조금 붉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온도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또 늘어난 혈관이 조금 더 확장이 되니까 더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붉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보면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붉어 보이지만 자세히 듣다 보면 아주 가느다란 시피주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치료까지 필요하신 단계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분들이야 뭐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이때는 신경을 쓰이기 시작을 하세요. 붉은 것 때문에 여자분들은 화장이 더 진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피부가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단계신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피부가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 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조금 더 피가 고였으니까 온도가 약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뜨끈뜨끈하다는 걸 보통은 다 느끼세요. 그러면 각질에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 맨 바깥은 이 각질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은 세포 구조가 이렇게 층층이 벽돌을 쌓아놓은 모양처럼 쌓여 있는데 열이 오르면서 얘들이 조금씩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세수할 때 화장도 뜨고. 그럼요. 네, 화장도 조금 뜨고 세수할 때도 조금씩 이제 뺏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되죠. 보통 지성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땡김이나 건조함이 없어야 되지만 보통 이제 홍조가 같이 동반되신 분들은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피부에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뭐 보통 자기가 이제 건성 피부인 줄 알아요. 지성 피부지만 그러다 보면 화장품을 조금 더 이제 유분이 있는 걸 쓴다든지 하다 보면 빛이 배출 안 되면서 또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요 이후 단계부터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일단 요 단계부터는 가능하면 치료를 하기를 권하고 대부분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2단계부터죠. 그 1단계로는 사실 홍조로 잘 오지는 않으시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내원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만 보통 이때부터는 이제 홍조로 내원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치료도 하시게 됩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촌년병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연자는 빼주세요. 촌병이라고 병. 볼만큼 파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홍조 계열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무도 홍조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나중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홍조의 편에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추운 지방에 살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햇빛을 많이 받고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가 빨개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촌병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제 그 케이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술 먹고 일시적으로 빨개지시는 것도 홍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누구나 빨개지는데 누구나 온도나 감정의 변화나 이제 술 같은 거 먹어서 좀 빨개졌다 돌아온 거는 홍조까지는 아니죠. 정상 반응이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빨개지고 오래 가고 이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면 되죠. 혈관의 변형이 왔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단계부터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세요. 이때부터는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열이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열도 쏠리고 압도 쏠리면서 안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지성 피부 같으면 이게 지루성 피부염 같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이 날 시기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염증이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기도 하세요. 뭐가 이제 푹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건지럽고 막 이렇게 또 염증처럼 올라오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염증을 동반한 단계인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세요. 흉터처럼. 그렇죠. 그러면 피부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피부로 돌아오긴 어려워집니다. 한번 이제 피부가 손상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 옛날 피부처럼 돌아오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이제 2단계에서 치료하시는 거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안면 홍조와 비슷한 증상으로 이렇게 이런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그 이제 얼마 전에 오신 분도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 홍조 때문에 가슴 홍조 때문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계속 짚어보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면서 조금 강한 이제 진통제가 보통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복용을 하시면서 열이 확 오르다 했는데 이제 요 부분에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제 병을 남겼더라고요. 얼굴은 다행히 아니었고 그분은 또 화병이 평소에 또 있었던 분이라 또 그렇게 오는 경우도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하다. 이때는 피부의 변성을 아예 동반을 한 단계죠. 근데 대부분은 2단계로 가는 경우가 단계적으로 물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바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약이나 연고에 의해 가지고 거의 바로 4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단계에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1, 2단계에서 조금 안 좋을 때 피부과 가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처리를 뭐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집에서 혼자 뭐 연고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변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100% 예전에 자기 피부로 돌아오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단계까지 안 가고 오시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3, 4단계로 오시죠. 네.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는 보통 1, 2단계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어요. 본인들이 자각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뭐 연고 바르고 그다음에 피부과 약 먹고 하다가 이제 때를 놓쳐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좀 만지면 느낌도 좀 딱딱하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이제 피부 변성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나오면 보겠지만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신 분들은 리바운딩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시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설명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3단계에서 그 화농성처럼 이렇게 올라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좁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쵸.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커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간혹 이제 진균,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진균성 피부염도 있어요. 그게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은 보니까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루성 피부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단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치료 기간이 좀 괜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보통은 3단계일 때, 4단계일 때 보통 일반적인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보통 이제 한 서너 달 정도면 네. 예, 그래도 많이 돌아오세요. 근데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셔가지고 피부에 변성이 심하고 리바운딩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요 정도 가시기도 해요. 정말 길면 6개월 가지만 보통까지는 잘 안 가시고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면 많이는 거의 돌아오세요. 그러면 딱 시작이 1단계에 시작되는 이유들이 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단계에서 방치하면 2단계, 2단계에서 방치하면 3단계 네. 그리고 또 4단계 넘어가니까 좀 시작 단계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게 시작되는지 아까 제가 1단계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아까 말한 온도나 감정의 변화, 얼굴이 약간 빨갛다 돌아온 건 정상인데 내가 좀 예민해서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 자체가 잘 항진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더 붉어지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그러다 말면 괜찮겠지만 점점 그게 심해지다 보면 위로 자꾸 열이 오르면 말초 혈액순환 특히 여자분들 그렇거든요. 여자분들의 홍조로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수족 냉증이 동반이 되세요. 생리 문제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남자든 여자든 위로 열이나 아비스 올리니까 뭐 어깨 결림, 눈의 피로는 거의 다 달고 있다 보시면 되세요. 체열의 조직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몸속에서 그렇죠. 열 처리가 네. 안 돼서 그렇죠.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조금 더 열이 많거나 아까 말 그대로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좀 예민하신 분들.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대체로 진찰해보면 또 심장에 열이 잘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초혈액순환장애도 같이 동반이 되시고 얼굴은 빨개지는데 손발은 차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